오자원의 별빛이 희미해져 간다. 제갈량은 마지막 기력을 다해 서신을 작성한다. 첫 번째 서신은 수도에 계신 후주 유선폐하께 보내는 유언이다. 성도에 뽕나무 800그루가 있고 메마른 땅 15경이 있으니 자재들이 입고 먹기에는 스스로 넉넉합니다. 신이 밖에서 임무를 받을 때는 따로 조달할 것 없이 제 한 몸에 먹고 입는 것은 모두 나라에 의지했으므로 따로 생활의 방도를 차리게 하여 적은 양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신이 죽었을 때 안으로 여분의 비단이나 밖으로 남은 재산이 있어 폐하를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도 사리사욕을 멀리하고 공직자의 가장 높은 덕목인 청렴을 평생 실천한 제갈량의 숭고한 정신은 스스로의 결벽을 향한 광기 그 자체다. 그뿐이랴 그는 촉한의 재상으로서 군사, 정치, 외교, 인사 등 거의 모든 국정을 직접 챙기는 초인적인 업무량을 소화했다. 특히 북벌 기간 동안 식사량이 적고 세세한 군무까지 총괄하는 식소사번의 상태가 지속되었다. 후세에 길이 빛날 모범이자 충신이요 명재상인 그의 마지막은 아름답게 포장될 수 있겠지만 곧 생을 마감할 그에게 매일의 삶은 증명과 시험의 연속일 뿐이었다. 누군가의 절대 신뢰를 얻어 탁고 대신이 되었고 어린 황제를 잘 보필하여 한나라를 부흥시켜야 하는 중임까지 맡았다.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모여 합심을 해도 이루어질까 싶은 그 대업을 오로지 혼자 힘만으로 떠받들어야 했던 그 세월. 그 또한 인간일진데 처음부터 그러고 싶었을까? 그의 손을 덜어줄 수 있는 많은 인재들은 일흥의 대패와 함께 산화했고 얼마 남지 않은 인재들조차 때론 과실로 때론 오만으로 갈 길 바쁜 그의 앞을 번번이 막아세웠다. 제갈량에게 절대 신뢰를 준 듯한 선제 폐하 유비마저도 그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었는지 권력을 반으로 쪼개 다른 이에게 나눠줬고 이는 두고두고 천추의 한이 될 대실패를 야기시켰다. 이엄은 본디 제갈량을 도와 제갈량이 짊어진 짐을 나눠들었어야 할 임무를 받은 자였다. 선제 유비에게 지목된 탁고 대신은 제갈량과 이엄 단 둘뿐이었으니까. 만약 이엄이 해내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제4차 북벌의 군량보급 임무를 실패했고 그 실패는 순조로웠던 제4차 북벌의 실패로 이어져 제갈량의 수명을 극적으로 앞당겼다. 제갈량은 얼마 남지 않은 기력을 다해 마지막 서신을 쓴다. 수신인은 이엄이다. 제갈량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붓을 고쳐준다. 정방, 나는 가끔 자네가 반짝반짝했던 시절을 떠올리곤 하네. 적은 병력으로 도적과 만족을 토벌하던 모습과 상용정벌에서 보여줬던 영민한 자네의 모습에서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그릇이 보였다네. 만약 자네와 내가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상하의 관계였다면 우린 얼마나 좋은 관계를 쌓을 수 있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었네. 동호전선을 방비하는 건 자네에게 매우 지루한 일이었을 수도 있겠네만 오나라와의 외교가 지금처럼 개선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제갈량의 붓을 든 손에 힘이 빠져 잠시 멈춘다. 먼 곳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서글픈 기색이 스친다. 내가 남중을 정벌하고 북벌을 기획할 때 자네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네. 실제로 조진이 침략해왔을 때 자네를 한중으로 부르기도 했었지 않았나. 계부권을 줄 수 없었네만 승상부의 업무를 나눠주기도 했었지. 아무리 우리가 동급이었다고 하나 그 안에서도 분명히 서열은 존재했어야 했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자네는 결코 나보다도 위일 수는 없었어. 물론 자네는 이를 인정하기 싫었겠지만 말이야. 갑자기 터져나오는 마른 기침을 손등으로 막아내며 제갈량은 피 섞인 침을 삼킨다. 등불이 일렁이며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린다. 돌이켜보면 선제폐하가 우리 둘을 동렬로 놓았던 건 나에게 온전히 실권을 다 맡기기 두려워서였다고 생각하네. 선제폐하께서 자신의 후계자인 어린 아들 대신에 나더러 제위에 올라서도 된다고 했었을 때 나는 이것이 진심이라기보단 폐하에 대한 충성, 시험이었다고 생각했네. 그토록 신뢰하는 나였다면 자네를 굳이 내 동렬로 둘 필요가 있었겠는가? 아마 자네에게만 내리는 은밀한 지시가 있었겠지. 그렇기에 자네의 존재는 내게 있어 충심과 근면을 시험하는 시금석 그 자체였다네. 자네가 있었기에 나는 한치라도 나태해질 수도 불충해질 수도 없었지. 자네는 선제폐하가 심어놓은 감시자였고 향상심이 대단한 야심가여서 언제라도 나를 끌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 자네가 나더러 간적 조조를 쫓아 왕위에 오르고 구석을 받으라 했을 때 선제폐하의 마지막 유언이 겹쳐졌었네. 정녕 내가 자네의 속셈을 몰랐을 거라 생각했나? 자기도 모르게 제갈량은 탄식 섞인 웃음을 힘없이 내뱉는다. 촌농이 눈물처럼 흘러내린다. 지난 10년간 자네가 했던 일을 스스로 돌이켜보게. 자네는 나를 끌어내리는 일 아니면 스스로를 들어 올리려는 일밖에 하지 않았었네. 자네는 선제폐하의 유지를 받들어 나를 잘 감시하고 있다고 믿었겠지만 정작 그 감옥에 갇힌 건 내가 아니라 자네였어. 자네같이 영특한 자가 스스로 가진 능력을 폐하고 나태와 오만에 빠져버리지 않았던가. 사마이를 들먹이며 계부권을 달라고 떼쓰고 익주 땅을 반으로 뚝 떼서 자네만의 왕국을 만들어달라고 했던 건 결코 선제폐하 역시 원하시던 일은 아니었을 게야. 내가 4번의 북벌 끝에 노성에서 승리를 거두고 장합의 목을 친 건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했네. 자네가 고의로 대업을 망쳤다고 생각하지는 않네만 나태하고 탐욕스러운 자네가 군무에 충실했을 거라 생각이 들진 않았었네. 그럼에도 나는 자네를 재차 헤아려 보려 노력했지만 자네는 폐하께 거짓 상소를 올리고 부하를 죽여 입막음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 영민하던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진 게야. 탁고 대신이 군심과 민심을 모두 잃고 탄핵이라니. 온 천하가 한탄할 노릇이 아니겠는가. 사무친 기억에 잠시 제갈량은 목젖까지 차오르는 슬픔을 가누며 붓을 고쳐 잡는다. 그럼에도 나와 폐하는 자네를 죽이지 않았네. 연자도 하지 않았지. 자네가 대역죄인 이평이 아니라 다시 탁고 대신 이염으로 돌아오길 바랬던 거야. 자네 아들인 이풍을 통해 누누이 말하지 않았던가. 지난 과거에 대해 뉘우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면 난 언제든지 자네를 복권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네. 왜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을 계속 이어가려 했었나? 선제폐하의 유언과 자네의 자존심이 자네를 그렇게 채찍질이라도 한 것이었나? 유언이라는 감옥에 갇혀 우린 정작 서로 화합할 수 있었던 천금 같은 시간을 감시와 증오로 허비했네. 나라고 자네의 탄핵이 반가웠을 것 같나? 자네가 탄핵된 이후로 난 하루에 단 2시간도 편히 잠들 수가 없었다네. 붓이 종이 위를 스르르 미끄러지며 마지막 문장을 적는다. 제갈량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든다. 애석하게도 이제는 많이 늦어버린 것 같네. 자네는 내가 미워 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자네를 다시 복귀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나뿐이었어. 이제 곧 나는 죽네.
자네를 살아있는 시체로 두고 가는 것이 애석하지만 이 또한 하늘의 운명이 아니겠는가? 과거의 은원은 모두 다 내려놓고 부디 평안하시게나. 서신을 다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갈량은 오장원에서 숨을 거둔다. 향년 54세였다. 그의 예언대로 양희는 유언을 조차 곧바로 군을 철수시키려 했으나 위원의 반발로 촉의 군대는 둘로 쪼개진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마대가 위원을 처단하여 최악의 상황을 막았고 양희와 강유는 무사히 촉군을 본국으로 철수시키는 데 성공한다. 양희는 내심 제갈량의 후계자가 되길 바랬으나 그 자리는 장환, 비의, 동륜 등 다른 이들이 차지했고 이에 불평불만을 일삼다가 머지않아 탄핵당한다. 한편 제갈량의 사망 소식을 들은 이엄은 유배지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으며 후계자로 지목된 강유는 차근차근 승진하여 초계 대장군까지 올라서서 20년 만에 북벌을 재개한다.